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며 대기질은 보통 수준으로 유지하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중서부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총기 포획 허용 지역을 완충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파주에서 고성까지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분야 중소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 대학이 물적, 지적 자산을 총동원해 도우미 역할을 하며 기술 독립 희망에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낮 동안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퇴근길에는 중서부에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구름 많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기준치 이하에 머물러 대기질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퇴근길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 영향으로 중서부 지방에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요란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접경 지역 인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계속 발생하자 정부가 총기 포획 허용 지역을 확대하는 등 강화된 긴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그동안 총기 포획이 금지됐던 완충 지역 5개 시군에서의 총기 포획을 오늘부터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5개 시군 완충 지역은 경기도 포천과 양주, 동두천, 고양, 그리고 강원도 화천을 말합니다. 총기 포획은 남쪽에 있는 양돈농가 주변에서부터 민통선까지 북상하는 식으로 실시해서 멧돼지가 남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멧돼지의 이동을 막기 위해 경기도 파주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까지 파주, 연천과 철원, 동부 권역 등 3개 권역에 울타리를 설치한 다음 강원 동북부 권역에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3일 야생 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 연천 일부 지역에 울타리를 설치했지만 본격적인 번식기인 다음 달부터 멧돼지의 이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네,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된 건수가 기존 돼지 농장에서 발견된 숫자를 앞지르고 있습니다. 이 방역 당국은 민통선 부근 접경 지역에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15건 확인됐습니다. 강원도 철원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에서만 벌써 6건입니다. 14곳이 확진된 기존 돼지 농장을 이미 앞질렀습니다. 지난 9일 이후 돼지 농장을 중심으로 한 감염은 소강 국면입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독려했습니다. 국방부와 지자체는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을 강화해 주시고 발견 즉시 주변 소독과 잔존물 처리를 꼼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부근에 방제 헬기와 광역 방제기, 군 제독차를 대대적으로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접경 지역 도로와 하천 주변 농장 진입로도 철저히 소독할 계획입니다. 또 강화, 김포, 파주, 연천 등 기존 돼지 농장 발생 지역은 사육돼지가 없더라도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 2회 세척과 소독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도 경계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북 김천에 이어 경기 안성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된 만큼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이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도 조기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균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 산업 전반에 걸친 체질 개선 작업이 한창입니다. 중소기업도 예외는 아니어서 소재 부품 등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대기업과 달리 사람과 장비가 부족해서 기술 개발에 선뜻 나서기가 어렵다는 건데 이런 어려움을 대학이 돕고 있습니다. 현장을 이승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첨단 현미경을 갖춘 대학 연구실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연마제의 국산화에 성공한 한 중소기업에서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겁니다. 이 시장에서만큼은 더는 일본에 아쉬움을 할 필요가 없게 된 데는 한 대에 25억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갖춘 대학의 도움이 컸습니다. 내부에서 갇혀서 기술 개발이 안 되면 그러면 그 많은 투자비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대학은 10년 이상 기업을 도우면서 중소기업이 원하는 걸 먼저 알아서 채워주는 데까지 성장했습니다. 장비 한두 대로 시작했을 때는 영업을 단열할 수준으로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찾아주시면서 2, 3주씩 대기를 해야 하는 아주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 제조업엔 큰 숙제가 있습니다. 부품 소재에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일은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장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물적인 지원들, 그다음에 대학 교수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지적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적 자산들까지 총동원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그런 지원들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가 공장이 되고 사업장이 강의실이 되겠다고 나선 지금 바다를 건너온 일본의 도발은 오히려 기술 독립의 희망에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반도체 수출 부진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 상품에서 정보기술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 상품 구조 무역 통계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IT 제품의 수출액은 106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IT 제품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상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지난 201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내년에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황이 개선되면서 올해보다 수출 성과가 나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가지야마 히로시 신임 일본 경제산업상은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게시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임 일성으로 밝혔습니다. 산케이신문 등은 가지야마 신임 경산상이 어제 취임 기자회견에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절차를 까다롭게 한 것에 대해 군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수출 관리를 적절히 한 것일 뿐인데 WTO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WTO 협정 위반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며 일본 입장을 확실하게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WTO 협정 위반이라는 한국의 지적을 반박하면서 한국을 겨냥한 수출 규제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여 사입한 스가와라 이슈 경산상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WTO 규정에 매우 부합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왔습니다. 국내 공과대학 교수 가운데 여성 비율은 2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실력에 상관없이 여성은 일을 못할 것이란 사회적 편견 때문인데요. 여성 과학자들의 학계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아시아 지역 7개 공대가 손을 잡았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국내 4년제 대학 교수 7만 4천여 명 가운데 여성 교수 비율은 23.6%. 하지만 공과대학 여성 교수 비율은 4.9%에 불과합니다. 공대에 진학하는 여학생 비율은 23%, 여성 석박사 비율도 20%와 14%에 달하지만 교수 임용 비율은 여전히 미미한 겁니다. 학생들이 늘고 비전임 강사나 연구 교수들 풀에 비하면 정규 전임 교수의 비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여전히 뭔가 여성들이 제대로 일을 못할 거라는 그런 편견이 있지 않는가. 이 같은 사정은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주변 국가들도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성 공학자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대 등 아시아 주요 7개 공대가 여성 교수 채용 면접을 진행합니다. 전 세계에 600여 명이 지원해 50여 명이 면접 대상자로 선발됐습니다. So we come here to get more networking and know each other, and we share our research interests. And of course, we come here to look for possible position and pursue our possible future career. 지난해 우리나라 연구자는 모두 6명이 신임 교원으로 채용돼 올해에도 좋은 결과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임용이 돼서 실제 학생들을 대하다 보면 그 학생들도 저희를 보면서 연구를 잘하는 많은 사례들이 있구나 하면서 좀 더 꿈을 키우지 않을까. 지난해 홍콩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서울에서 열린 신인 여성공학자 국제 워크숍.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는 한편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남 영광군 한빛원전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방제 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원안위와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8개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지역주민 등 모두 3,300여 명이 참여합니다. 올해 연합훈련은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해 한빛 5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는 사고 상황을 가정했으며 주민보호조치와 원전 사고 수습, 방사성 비상진료, 환경방사성 탐사 등의 훈련이 집중적으로 진행됩니다. 엄재식 위원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관련 기관들의 협업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제 사고가 났을 때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훈련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거대 공룡 데이노케우루스의 실제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된 지 50여 년 만에 그동안 남아있던 비밀이 완전히 풀린 겁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몸길이 11m, 무게 약 6.4톤에 달하는 거대 타조공룡 데이노케이루스. 지난 1965년 고비 사막에서 화석이 발견된 뒤 골격은 복원됐지만 여전히 실제 모습은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3차원 그래픽을 이용해 데이노케이루스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 화석이 발견된 지 54년 만입니다. 연구팀은 수백 개에 달하는 공룡 뼈 조각을 정밀 촬영해 3차원으로 골격의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변형이 심한 두개골은 외부는 물론 내부 구조까지 해부학적으로 정확하게 복원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노케이루스의 등은 알려진 것보다 더 완만하고 둥그스름하며 복부 크기와 어깨 너비도 기존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육식공룡과 달리 이빨이 없는 데이노케이루스가 주둥이 끝에 있는 날카로운 각질로 식물을 뜯어먹은 것으로 추정하고 이를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무거운 상체 때문에 이빨을 든 채 몸을 기울여 걸었을 것으로 보고 자세까지 복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부분 평면적인 사진으로밖에 이게 제공을 해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가 어렵거든요. 다른 공룡이라든지 다른 해부학적 특징들을 반영을 해서 입체적으로 살려내는 게 가장 중점적인 과제였었죠. 연구팀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데이노케이루스의 모습이 3차원으로 복원되면서 과학적인 비밀도 함께 풀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현재 4분의 1 크기로 만들어진 모형을 실제 크기로 복원해 연구용은 물론 일반인도 체험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관련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IT 기술에 기반을 둔 벤처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반려동물을 위한 기술 상품, 이른바 펫테크 산업의 성장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살 배기 강아지 로꼬와 친구들이 동물 뼈 모양 로봇을 정신없이 따라다닙니다. 혼자 굴러다녀 신기한 데다 가끔 간식도 흘리고 다녀서 인기 만점입니다. 집에 혼자 남아 운동 부족인 강아지에겐 더없는 운동 친구입니다. 특히 주인이 집에 오면 강아지가 움직였던 패턴을 인공지능 서버로 보내 오늘 하루 강아지가 어떻게 보냈는지 상상 일기까지 써서 보내줍니다. 10살 푸들 까망이는 아예 로봇이 주는 밥을 먹습니다. 까망아 맘마 먹자. 밖에서도 화상통화로 직접 강아지 얼굴을 보며 밥을 줄 수 있어 좋습니다. 밥 먹자. 강아지 주변에 위험이 생기면 스마트폰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구형 스마트폰을 끼워서 로봇의 눈과 귀로 쓰도록 한 게 독특합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돌봄 기능이 있는 제품들과 반려동물을 또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안 기능이 강조된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기능들을 저희 제품 하나에서 다 구현을 했고요. 또 안 쓰는 스마트폰을 활용을 해서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제일 불편한 배변 문제도 로봇이 도와줍니다. 모래 속 고양이 변을 따로 걸러내 처리해주는 고양이 자동 화장실. 100만 원 가까운 고가지만 애묘인들에겐 꼭 사고 싶은 이른바 이템으로 꼽힙니다. 놀아주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반려동물과 함께 놀아주면서 반려동물로 생기는 문제나 아니면 불편함을 조금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 더 앞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반려동물을 위한 기술 상품 시장, 글로벌 펫테크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연간 20% 넘는 성장률로 지난해 45억 달러에서 2025년엔 200억 달러, 우리 돈 약 24조 원 규모로 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더욱이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보는 경향은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어서 이른바 동물 복지 시장을 노린 첨단 제품 출시 행렬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한국 에보트의 무허가 시약 입찰 문제를 보도한 YTN. 오늘은 대한적십자사가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하면서 보낸 공문에서 한국 에보트가 규정 위반을 시인했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합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가지 무허가 시약으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면역 검사 시스템에 입찰한 한국 에보트.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16일 대한적십자사가 식약처에 보낸 조사 의뢰서입니다. 한국 에보트가 지난 2016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 3차례에 걸쳐 무허가 의료기기로 입찰에 참여했다며 의료기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상 품목 허가를 받지 않은 허위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의료기기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니 조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적십자사는 조사 의뢰서에서 한국 에보트가 2016년과 지난해 2차례 무허가 시약 입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시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에보트는 하지만 올해 입찰건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이 아닐 수 있는 근거를 식약처로부터 받아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의뢰서에는 기록돼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는 에보트 건을 조사하고 있는 식약처가 파장을 우려해 무척 곤혹스러워한다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식약처도 되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곤혹스러워 하더라고요. 이런 판단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가져갔을 때 어떤 파장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곤혹스러움들을 많이 얘기를 하던데요. 적십자 조사에서 규정 위반을 시인한 한국 에보트는 이후 YTN이 취재에 나서자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에보트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이젠 육아에도 인공지능과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베이비테크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발에 부착해 아기의 맥박과 건강 상태를 모니터할 수 있는 스마트 양말 같은 첨단 장비들이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입니다. 어른 손에 반도 채 되지 않는 갓난아기 발을 조심스레 감쌉니다. 보온 양말인가 했는데 부모의 스마트폰에 아기의 심장박동수와 혈중 산소 농도가 뜹니다. 갓난아기의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 양말입니다. Similar to the way they do it in the hospital, where they attach it to your finger. But as babies are smaller, this is the best positioning for us to get an accurate reading. 아기 티셔츠에 작은 모니터 장치를 다니 호흡과 체온, 산소 포화도 정보가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 시계로 실시간 전송됩니다. 아기가 체온이 급격히 올라가거나 엎어진 자세가 될 경우엔 곧바로 경보도 울립니다. 장비 일체 가격은 우리 돈 40여만 원. 수유와 기저귀 가는 시간 기록은 물론 아기방 환경도 원격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Parents would use it for knowing how their baby slept last night. You can use the features on the Smart Hub to make your baby sleep better through the lullabies, through the night light. 유모차와 아기 침대 등 쉴 새 없이 출시되는 육아용품. 마음에 드는 상품을 지인에게 권한 뒤 상대가 그 상품을 사면 5%를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앱도 개발됐습니다. 그 돈은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첨단 육아보조 기기가 쏟아지는 베이비테크 시대. 아이 상태에 종일 너무 예민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스마트하고 편리한 육아를 꿈꾸는 부모들 덕에 그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YTN 김유준입니다.
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화성과 같은 행성과 작은 천체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휘발성 기체를 내뿜지 않는 것들을 소행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행성이 우주엔 약 83만 개가 있는데 태양계의 초기 성분을 원형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태양계의 역사를 파헤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의 사이언스 투데이 별별 이야기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